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명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소행성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과 R&E 주제 탐색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행성이라는 연구 주제는 우선 소행성이 포함되어 있는 태양계를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서 태양계는 사실 지구과학, 과학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여러 학년에 걸쳐서 고등학교까지 태양계에 대해서는 잘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태양계 내의 대부분의 그 주제들을 보면은 뭐 지구와 그리고 태양, 그리고 행성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주제인 소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여러 교과서에 단 하나의 문장으로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장은 소행성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작은 크기의 불규칙한 모양의 천체로 대부분 화성과 목성, 우리가 수금지화, 화성과 그리고 목성 사이에 이 넓은 공간에서 띠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만 나와 있는 현실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태양계 또 소행성 연구자가 많이 없고 또 소행성 분야는 굉장히 최신 그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교과서에 실기는 쉽지 않은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행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행성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8개의 그 천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인류가 탐사선으로 이렇게 플라이바이를 하거나 직접 가까이 가서 사진을 촬영한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목성은 줄무늬가 있고 또 토성은 고리가 있는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와 같은 그런 소행성 연구자들이 이 태양계 전체들을 본다면 약간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즉, 어, 형태학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아니, 모든 태양계의 행성들이 다 동일하게 원의 형태로 3차원 상으로는 구의 형태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태양계 내의 대부분의 천체들, 즉 크기가 큰 천체들을 보면은 행성들 그리고 그 행성들의 위성들은 전부 다 구의 형태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포보스랑 데이모스라는 천체는 화성의 위성인데요. 오직 이 둘을 제외한 대부분의 태양계의 행성과 그들의 위성들은 이렇게 구의 형태로 보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가장 가까운 별인 태양도 마찬가지로 구의 형태를 보입니다. 이것은 이 천체의 질량이 굉장히 커서 이 천체의 중력이 크기 때문에 이 천체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가운데로 무거운 쪽으로 끌어당기는 중력과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압력 경사력이 일치가 되는, 즉 정육체 역학적으로 평형 상태를 이루는 형태이기 때문에 구의 형태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소행성을 한번 볼까요? 소행성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감자의 형태라던가 그리고 고구마의 형태, 뭐 이런 눈사람처럼 생긴 소행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6개의 천체는 혜성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구에서 봤을 때 긴 꼬리와 멋진 코마가 보이는 것을 많이들 상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태양으로 가까이 다가오면서 혜성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휘발성 기체들이나 얼음 같은 것들이 녹으면서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이는 건데, 사실은 태양계 멀리, 즉 태양빛이 굉장히 약하게 도달하는 그 지역으로 가면은 혜성과 소행성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헨리해성이 보이실 텐데요. 헨리해성의 표면에 이렇게 또
활동성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모두 태양계 소천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하나의 범주 안에 같이 묶어 놓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표면이 매끈하면 소행성, 표면이 이렇게 어, 활동성이 보여서 먼지나 가스에 의한 활동이 보이면 해성으로 분류합니다. 이쪽에 로제타 탐사선이 한 10년 전쯤에 탐사를 한 추르모프 게라시멘코라는 해성을 가까이 가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실제로 소행성의 표면과 해성의 표면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표면에 휘발성 기체들이 이렇게 내뿜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천체들을 우리는 해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행성과 행성, 태양계 내의 작은 천체와 큰 천체, 마이너 플래닛이라고 부르고 메이저 플래닛이라고 부르는 이 소행성과 행성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바로 모양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둥글게 구의 형태로 보이면 그것은 행성, 그리고 감자처럼 울퉁불퉁 찌그러져 있으면 바로 소행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소행성을 아까 제가 그 크기가 작은 행성, 즉 마이너 플래닛이라고 불렀는데요. 실제로 소행성을 이렇게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있죠. 네, 에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 소행성. 이 단어를 조금 잘 뜯어 보면은 이 두 가지 단어의 조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단어는 이제 그리스어에서 별이라고 하는 에스테르라고 하는 단어고요. 뒤에 OID는 뭐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처럼 뭐뭐와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소행성, 크기가 작은 행성이라는 그 의미를 갖는 소행성이 영어 단어로는 별과 같은 것이라는 그리스어의 어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어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은 우리가 소행성을 처음 발견했을 때 바로 그 당시로 가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천문연구원에 있는 망원경으로 지구를 가깝게 스쳐 지나갔던 소행성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까만 하늘에 흰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다 별들이고요. 여기 녹색 원으로 표시한 소행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에서 우측 상단으로 소행성이 지나가죠. 근데 보시면 것처럼 소행성은 단일 한 장의 영상으로 보면은 점으로밖에, 즉 별과 구분이 되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크기가 작은 망원경으로 촬영한 영상 과 달리 크기가 큰 그런 수바루 망원경이라고 하는 영상을 들여다보면 뭐가 다를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단일한 영상으로 보면은 아무리 지구상에 있는 커다란 망원경으로 소행성을 봐도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연속적으로 그 사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별들의 위치를 고정시켜 놓고 촬영을 하면 바로 이렇게 무언가 움직이는 천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801년도에 처음으로 소행성을 발견했을 당시에 아, 이게 분명히 별처럼 생겼는데 여러 장을 놓고 보니까 별들의 움직임과 다른 그런 천체가 있다. 그리고 그 천체는 우리가 목성을 아주 작은 크기의 망원경으로 봐도 면으로 분리되어 보지만 아무리 큰 망원경으로 보더라도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별과 같은 것, 별처럼 생긴, 하지만 별은 아닌 그런 에스테로이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론 1801년도에 이 최초의 소행성 세레스를 발견했을 당시에는 이게 사실 행성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티티우스 보드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어,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식은 아니지만 실제로 관측한 그때 당시에 1700년대 후반 때까지 관측했던 행성들 수, 금, 지, 화, 그리고 목, 토 눈으로 관측이 가능했던 이 행성들을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로 이렇게 점을 찍어 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거리에 따라서 행성들이 순차적으로 예상했던 위치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티티우스 보드의 법칙에 따라서 그러면 뭐 화성이 태양으로부터 한 1.5 AU 그리고 목성이 한 5.2 AU
그리고 어, 세런이 토성이 한 10AU 있으니까 우라노스는 그러니까 천왕성은 한 20AU쯤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동네를 1700년대 후반대에 이 법칙이 나오고 나서 열심히 새로운 행성 찾기에 혈안이 돼서 관측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1781년도에 네, 윌리엄 허셸이라는 관측 천문학자가 천왕성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1.2m 정도 되는 망원경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으로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700년도 후반에 티티우스 보드의 법칙에 따라서 천왕성을 찾게 되자 아까 그 법칙에서 세레스 그러니까 마르스랑 주피터, 화성과 목성 사이에 분명히 우리가 그때까지 알지 못하던 행성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근처를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초반까지 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이 드넓은 공간을 열심히 찾아 나섰던 거죠. 그 결과 1801년도에 이탈리아 천문학자인 주세페 피아치가 아, 행성을 찾은 것 같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진으로 보여드렸듯이 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100만 개가 넘는 아주 작은 크기의 천체들이 있고 이 천체들은 아무리 큰 망원경으로 봐도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니 이게 크기가 굉장히 작구나. 그리고 이게 행성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의 그런 작은 소천체들이 모여 있구나. 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소행성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2006년도 국제천문연맹 총회에서 명왕성이 행성에서 외소행성이 됐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세레스는 오히려 외소행성의 그런 자격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어서 소행성에서 외소행성으로 또한 거의 200여 년 만에 그 클래시피케이션, 분류가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 우리 태양계는 수금지와 목, 토, 천왕성과 해왕성까지 8개의 행성이 있고요. 그리고 명왕성이 이 동네에서 이쪽으로 왔죠. 그리고 세레스가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 때 천체 소행성에서 2006년도에 바로 외소행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외소행성은 5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태양계 내의 작은 천체들, 어, 소행성과 해성들이 태양계 소천체라는 이런 크게 3가지 분류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행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소행성은 즉 해성과 소행성 같은 태양계 소천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별 탄생의 잔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별이 태어나는 지역을 이렇게 알마라고 하는 망원경이 관측했을 때 이 정도의 되는 모습으로 보일 거다라고 하는 상상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별은 아주 깨끗한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고요. 성운과 같은 그런 구름이나 가스가 그리고 먼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기 별이 태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 별을 만드는 그 재료들인 성간 물질들이 이렇게 별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그 주변에 이렇게 국소적으로 별들이 만들어지고 남은 재료들이 행성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성으로 열심히 성장해서 마침내 수금지와 목토, 천왕성, 해왕성까지 행성으로 성장한 천체들을 우린 지금 보는 행성들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이 넓은 공간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100만 개가 넘는 소행성들이 있다는 것은 이 동네는 행성으로 성장할 만한, 행성으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그런 행성의 씨앗이 되는 미행성체라고 부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러한 미행성체들이 하나의 행성으로 충분히 성장할 만한 재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목성 때문에 이 목성이라고 하는 태양계 내의 가장 뚱뚱한
가장 질량이 큰 천체, 태양계 내의 나머지 행성들의 질량을 모두 다 합쳐도 목성의 질량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러한 목성이라는 거대 행성이 이 지역에서 중력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화성과 목성 사이에 미행성체들이 하나의 행성으로 성장하려고 하면은 목성이 한번 휙 지나가면서 중력적으로 간섭을 하는 겁니다. 중력적으로 회방을 놓게 되어서 이들이 서로 지역적으로 하나의 행성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동네는 충분한 하나의 행성으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천체들이, 재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성 때문에 하나의 행성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옛날 모습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소행성들을 연구하는 어, 천문학자들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목성 덕분에 이들은 옛날 모습 그대로,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나 그리고 태양계 내의 몸집이 큰 행성들은 지각, 멘틀, 핵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력적으로 어, 그 중력이 세기 때문에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분화라는 것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초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행성에는 남아있기가 어려운데요. 이 소행성과 해성과 같은 태양계 초기 작은 천체들은 태양계가 만들어졌을 때 초기 물질들이 계속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행성을 태양계의 화석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공룡이 지구에 과거에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땅 파서 나온 화석, 공룡 화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태양계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태양계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의 그런 환경이라던가 조건들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소행성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그 현상을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소행성에서 시료를 캐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소행성 연구에 우주 선도국들이 발벗고 나서는 그런 이유입니다. 몇 해 전에,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에 이제 진주에 떨어졌던 운석의 나이를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지구의 나이보다 오래된 것입니다. 즉, 지구라는 행성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행성체의 그 모습들이 지구에 떨어진 운석들, 소행성에서 떨어진 운석들은 태양계 초기 물질들을 여전히 초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일본 탐사선 하야부사 2가 가져온 그런 샘플을 분석해 보면 또 태양계 최초의 물질들이 이렇게 또 생명체의 씨앗이 되는 그런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2023년 9월에 오시리스 렉스라고 하는 나사의 탐사선이 분석한 그런 결과를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네, 태양계 최초 물질들과 또 물이나 탄소, 단백질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나사 국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고요. 실제로 이 탐사선이 이 소행성 베누의 표면에 착륙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은 이 착지할 때 뭔가 움푹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파편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착 터치다운 하는 순간에 살짝 샘플을 채집하는 팔이 소행성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영상입니다. 따라서 나사의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행성의 표면이 이 지구의 암석, 지구의 땅처럼 이렇게 단단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마치 우리가 키즈 카페에 탱탱볼들을 많이 깔아놓은 그런 볼풀과 같아서 추력기를 써서 여기 추력기를 써서 이렇게 회피 기동을 하는 상상도죠. 회피 기동을 수행하지 못했더라면 탐사선이 소행성의 표면에 파묻혀서 소행성에 깊숙이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행성과 행성이 다른 점,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겉과 속입니다. 지구는 사실 지각과 멘틀, 핵처럼 내부가 조금 더 금속질이 많고 이렇게 가벼운 물질들이 바깥에 있는 것처럼 겉에 있는 물질이랑 내부에 있는 물질이랑 다르지만 소행성은 그게 아닙니다. 소행성은 굉장히 중력적으로 약하게 바운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속에 있는 물질이나 바깥에 있는 물질이나 거의 대부분 동일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소행성에서 광물을 캐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철광석이나 석탄을 캐기 위해서 지구에서 땅속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개념과는 달리 이렇게 속에 있는 물질이 겉에 있는 물질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뭐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것에 이슈가 되는 히토류 같은 것들이 지구에서는 희귀하지만 소행성에서는 이제 풍부하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토행성 하나를 통째로 지구 달 사이에 시스루나 스페이스라는 곳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활용하는 개념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행성을 공부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인 거죠. 작년도에 그 소행성 분야의 가장 큰 학회에 가서 제가 살펴본 결과 실제로 소행성에서 물을 캐오려는 그러한 시도를 이제 실질적으로 미션을 설계하고 올해부터 또 이제 탑재체를 만드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에서는 작년 10월에 최초의 금속질 소행성을 탐사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제 우주선을 발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사의 사이키라고 하는 소행성으로 가는 사이키 미션이 되겠습니다. 이 소행성 같은 경우는 지구의 핵이 바로 금속, 철과 니켈과 같은 금속으로 이루어졌는데 소행성 과거의 행성으로 성장할 만한 그런 소행성이 파괴, 충돌에 의해서 핵이 드러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이언스를 하는 미션인데요. 실제로 이만한 200km, 220km 정도 되는 이 소행성이 온전히 다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무려 그 가치가 네, 뭐 천경 달러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숫자의 소행성의 그런 탐사 가치를 네, 이렇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이렇게 공이 도대체 몇 개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부가가치를 갖는 그러한 소행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소행성을 공부해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구 근처에는 여전히 많은 소행성들이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한 2만 4천 개 가까운 소행성이 발견을 됐고요. 우리 이 소행성은 가끔씩 이제 지구에 충돌하거나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올 초에도 소행성 하나가 이제 충돌하기 얼마 전에 한 두세 시간 전에 발견해서 1m 정도 되는 소행성이어서 큰 피해는 주진 않았지만 이제 지구에 충돌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사 같은 경우는 지구 근처에서 소행성을 발견하자마자 그 궤도를 이제 한 100년 정도 시뮬레이션을 시키고 지구의 궤도도 한 100년 정도 시뮬레이션을 시켜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 우주환경감시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소행성들이 지구를 스쳐 지나가거나 또 지구 상공에 특히 한반도 상공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소식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행성의 충돌의 위협을 받기도 하는데요. 2013년 2월 15일 러시아 첼야빈스크 지역에는 한 크기 17m 정도 되는 소행성이 충돌을 해서 우리가 한 1,600명, 1,700명 정도가 부상을 입고 건물 한 6, 7천 채 정도의 유리창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행성의 충돌 위협은 사실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는 이러한 러시아 첼라빈스크 사건 이후로 두 개의 커다란 지구 방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세임페이지라고 해서 실제로 크기가 큰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국가 규모급의 재난이 발생할 것을 확실시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 자산들, 로켓이나 이런 것들을 출동시켜서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시키는 재작년에 했었던 다트 미션과 같은 그런 일들을 계획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이오안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소행성이 딱 발견하게 되면 한 나라가 실제로 관측하고 그 소행성을 추가 관측을 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소행성을 딱 찾았다 하면은 바로 미국 하와이에 있는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고 또 우리나라
이쪽 동아시아 지역으로 관측을 해야지 그 소행성의 정확한 궤도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밀집되어 있거나 유럽이나 이런 대도시가 많은 국가들에게는 크기가 작아도 위험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정확히 어디에 소행성이 충돌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측을 미국에서 관측했다가 우리나라에서 관측했다가 다시 유럽에서 관측하는 이렇게 24시간 소행성 경보 네트워크를 한국천문연구원은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유안이라고 하는 그런 유엔 차원에서 어, 소행성 국제 소행성 경보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관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또 우리나라 최초의 소행성 탐사 망원경을 여기 이제 칠레 CTIU라고 하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밤하늘이 가장 깨끗하고 그리고 어둡고 또 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바로 이 위치에 우리 지구를 지키는 지구 위협 소행성 감시 망원경들을 2026년도까지 만들고 27년도부터 우리도 망원경을 이용해서 지구를 지키는 그런 소행성 관측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행성을 연구하는 그런 목적 세 가지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나라에도 소행성 탐사 망원경 계획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